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색다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싱글맘으로서 살면서 데이팅 앱을 이용을 해서 데이트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서 그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들, 긍정적인 경험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팅 앱을 시작을 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 삶을 보면은 그럴 사실 시간은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서류상으로 이혼이 완전히 끝난 게 작년 2월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 아이들을 전 남편과 50대 50으로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있을 때는 제 이 가슴이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들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 일 때문에 힘든 날도 아이들을 보면 그게 싹 녹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없을 때는 그 공허함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문 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있다가 없는 느낌은 정말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해서 보고 싶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진짜 찢어지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미 그 이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20대와 30대 그 시간을 모두 결혼 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40이 된 나이에 밖으로 나왔을 때 어느 위치에 있을까, 뭐 그 위치는 그들이 결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이제 앱을 깔았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도 그런 앱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뭐 틴더가 되게 유명한 데이팅 앱 중에 하나죠. 틴더도 있고 힌지, 범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앱을 다운받아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을 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다 신기하더라고요. 다 신기하고 새롭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저의 시간 자체는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문자를 주고받거나 그래도 첫 만남을 갈기까지, 첫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한두 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나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시간도 제가 워낙 없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그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 유타가 백인이 워낙 좀 많기도 하고 동양인의 인구가 많이 없어요. 오늘 알았는데 2025년부터 유타 솔렉시티에서 인천까지 직항 비행기가 생긴다고 해요. 원래 2009년에 델타에서 일본이랑 솔렉시티를 했었는데 별로 이렇게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인천을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솔렉시티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인구가 35,000이고 제페니즈 아메리칸이 25,00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여기 좀 더 많은 거죠. 아무튼 얘기가 잠깐 했는데, 동양인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그 남자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기회가 그들도 많이 없잖아요. 동양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 더 만나려고 하면 만나지 안 만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팅 앱에 저를 업로드를 하고 실행을 했을 때 그 막 메시지 오고 이런 게 정말 대단했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반응이 많이 오나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싱글이 되니까 주위에 뭐 은행을 가거나 해도 직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은 여자분들인데 그 직원들도 데이팅 앱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자기한테는 그런 기회가 거의 안 오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기회가 많이 오냐고 할 정도로 그 기회의 그 뭐랄까 빈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동양인이고 여기에서는 희소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누가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줄까, 과연 데이트를 할 기회가 오기는 할까 했는데 웬걸 미치도록 문자가 옵니다. 정말 핸드폰에 그 알림 설정을 제가 앱을 다운받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껐어요. 너무 많은 문자가 와서 이게 일상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신기하잖아요. 모든 게 다 신기하고, 이제 너는 애가 몇이니, 어디 사니, 뭐 미국에 언제 왔니, 이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가 만나요. 한참 하다 보니까 뭐랄까, 그 데이팅 앱도 저는 계속 깔아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깔아서 잠깐 했다가 다시 지우고 다시 또 깔았다가 다시 지우고, 그런 과정을 조금 많이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보통 이제 요즘에 범죄 다큐 같은 거 보면은 데이팅 앱으로 인해서 막 되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굉장히, 그런데 저는 그 데이팅 앱을 통해서 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만나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맞닥뜨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데이팅을 하면서 저의 그 목적이 뭐 재혼을 한다거나 빨리 애인을 만든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어디쯤에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냥 애들이 없을 때 자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두 번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이런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친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성 친구를.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원하는 그 목적이랑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제 목적을 계속 내세우는 것도 좀 참 뭐랄까, 어른들이 원하는 그런 데이팅 앱에서는 좀 괴리감이 좀 있는, 아무래도 다 성인 남녀고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원하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데이트를 하면서 뭐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제 아이들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하는 별로 원래부터가 선호를 하지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아예 연하는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제 또래나 저보다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다 보면, 이 정도쯤 나이 돼서 이혼한 사람들 보면 이유가 많잖아요. 굉장히 이유가 많고, 그리고 또 이게 양쪽에서 들어야지 한쪽에서만 들으면은 꼭 그 상대 배우자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보통 남자들의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스킨십이 부족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거의 넘버 원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여자들은 이제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의 얘기를 많이 듣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거의 주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성관계가 부족했던 거. 그리고 또 잘 살다가 그냥 갑자기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해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래서 이제 이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케이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진솔하게 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얘들이 고민하는 것도 우리네랑 별로 크게 다르지가 않구나.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이제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어릴 때 20대 초반에 한국에서 이제 데이트 할 때는 데이트를 하다 보면 이제 한 사람한테 빠지게 되면 좀 올인하는 그런 게 제가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나이도 있고 그 데이트하는 사람이 첫 번째 주요 이유가 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일단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젊어서 멋 모를 때 만났으면 그게 또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정도쯤 나이 되니까 뭐 급한 게 없잖아요. 제가 결혼도 한번 해봤고 이혼도 해봤고 애도 낳았고 그렇다고 다시 뭐 또 애를 출산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아닌 거고 싫으면은 떠나는 거고 좋다고 하면은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아닌 걸로 그거에 목맬 필요도 없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을 제가 처음부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나다가 아니면은 갈 수도 있고 근데 나쁘게 끝낼 필요는 또 전혀 없고 처음에 이제 만날 때부터 뭐랄까 조금 이렇게 오픈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얘기를 해요. 결혼에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물론 결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가끔은 있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저는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혼을 조금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친구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더 밀어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돌싱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저보다 훨씬 자유시간이 많으니까 저를 더 만나고 싶어하고 연락도 더 자주 하고 하는데 저는 또 그게 너무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를 제가 그 데이팅을 하면서 느꼈는데 저는 애도 케어해야 되고 일도 풀타임으로 해야 되고 풀타임부터 더 해야 되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만나자고 디맨딩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데이트를 하다가 이왕 만날 거면은 아이들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이 있고 그러니까 저의 그거는 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제 삶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저의 어떤 거를 대체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추가적인 에디션이 되는 거지 리플레이스먼트가 되면 그 사람이 또 떠나면은 그 공백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아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나에게 더 뭔가 기쁨이 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뭔가를 대체를 시킬 만한 게 들어온다면 저의 삶도 제가 원했던 방향이랑은 좀 달라지고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데이팅 그 시장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처음이 아니고 나이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만나는 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걸 다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대 때 잘 모를 때는 그래 내가 저 사람이 저렇다니까 내가 맞출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몰라요. 맞출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잠시 동안은.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제가 스스로 다져놓은 이 삶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 바꾸고 이거는 진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가치관이 어떤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꾸밈 없이. 그리고 만약에 의견이 다르다면 달라도 돼요. 다른 인간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또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니? 이러거나 판단하지도 않아요. 저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또한 그들이 저랑 다른 생각과 세계관을 가졌을 때 너는 그런 걸 가졌구나. 그렇구나. 저는 이 데이트를 통해서 그냥 제가만 알고 있던 그리고 또는 제 주위의 사람들만 알고 있던 이렇게 작은 이게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좀 많이 좀 제 그
관점이 더 넓어진 느낌? 예전에는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했다면 데이트를 통해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걸 택한다 해서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고 또 본인들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그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 데이트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트 그 앱으로 통해서 만난 사람들 통해서 정말 좀 좋은 경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았던 게 이 뭐 다 좋진 않지만 장점 중에 하나는 장점인데 상대랑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그들이 거의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데이트 앱을 통해서 네가 얻고 싶은 게 뭔지, 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처음에는 왜 이런 질문하지?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통해서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정말 숏텀을 원하는지 짧은 그냥 인조이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롱텀을 원하는 건지 그냥 프렌십을 원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애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관계를 커미티드 할 수는 없다. 이게 뭐라 하지? 그거를 완전히 집중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약속된 관계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게 어떻게 말하면 되게 이기적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얘기하고도 이게 좀 그렇게 들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현실이니까 그거를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도 거기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 이해를 하고 아니면 안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모든 상황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100%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대신에 나는 이거는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도 그들이 원하는 앱을 통한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야기하면서 얘는 조금 나랑은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보면서 이거 나랑 조금 비슷하다 이런 것들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해봤는데 그렇게 돼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안 만나기도 하고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밖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가 않은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제가 이제 그 작년 2월에 이제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고 한 7월까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세계에서 나와서 이제 앱을 졸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정말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이혼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저의 정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거는 진짜 아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잃는 것 또한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트했던 친구 중에 친구로 남은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지금도 너무나 좋은 친구로 자주는 못 보지만 그래도 연락을 가끔은 하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모든 여자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본인들은 애인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뭔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이거 보고 있다면 어떤 심리일까요? 근데 아무튼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서 이걸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잘해주고 다 좋은데 약간 모르겠어요. 관계에서 꼭 바로 얻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건 없지만
저는 조금 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라면, 배우자나 또는 그 파트너를 통해서 최소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같은 삶의 방식이나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는 관계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 다운시키는 관계는 좋지 않은 관계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좋은 모습만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주위에 많이 둬야 된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우자를 만날 때 저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소울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조금이라도 저를 잘하게 해주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다 잘해주고 하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이 술을 항상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술을 마시기가 싫거든요. 내일의 루틴도 있고 내일 해야 될 일들, 아침에 해야 될 운동도 있고 너무나 많은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만나면 정말 즐겁게는 웃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는 해, 항상. 근데 그 다음에 날이 되면 그게 조금 후회스러워.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내 루틴이 너무 다 망가지는 것 같아서. 어쩌다 한 번인데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저는 조금 그것들을 제가 지키고 있는,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 깨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1년 365일을 하루도 안 빼놓고 4년 동안 올림픽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매일 수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선수들은 뭐 이틀 하면 하루 쉬고 뭐 이렇게 휴식을 갖는데, 그렇게 되면 수영은 하루 하고서 하루를 쉬면 이틀을 더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틀치를 또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는 하루도 안 쉬고 매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지만 그 말을 제가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뭔가를 꾸준히 할 때 그 모멘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말로 모멘텀이 뭐지? 모멘텀, 가속도 같은 거 붙는 거. 가속도가 이렇게 붙는데, 그거를 잠깐 즐겁자고 그걸 하게 되면 이틀 뒤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끌어올려야 되는 게 싫고, 그리고 또 일단 제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야 되는데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그 목표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랑은 내가 진짜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근데 애인은 조금 아닌 것 같아. 나는 나를 쭉 성장시킬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저의 그 성격이, 저는 제가 다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좋아하면 스스로 알아서 다 해요. 굉장히 뭐랄까, 저의 그 주체성이 높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요하면 더 안 하게 되는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다 하고, 누가 살짝 이렇게 아주 살짝의 채찍질만 해줘도 저는 더 탄력을 받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파트너, 배우자, 친구가 저한테 야, 해야 돼, 해, 너 그거 왜 안 했어? 그렇게 하면 더 역효과로 가요. 근데 그거를 알아서 조금만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줘도 잘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다운시키려고 하면 이게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인해서 이거는 지금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시간이구나를 그 살짝의 데이트, 몇 개월의 데이트를 통해서 아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지? 남자 만나서 그냥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것도 아닌데 나의 정말 소중한 시간을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내야 되지? 그런 현타가 어느 순간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앱을 지우고 정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는 이제 뭐 누구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고 그냥 물 흐르듯 언젠가 좋은 인연이 오면 오는 거고 아니면은 아니어도 상관없고 저는 사실 지금 저의 시간들 제가 저한테 보내는 시간들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하고 좋기 때문에 뭔가를 막 관계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팅 앱을 통해서 좀 그것들을 많이 깨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안 좋은 점도 있고 뭐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아래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두 번째 스토리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이.